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8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우리가요 적용하거든요. 유한한 세트를요. 설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세요. 많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고려하지 않고 해요. 뭐를요? subtleties, subtleties 하면 세부상, 아주 세세한 이야기. 각 상황의 세세한 이야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다양한 맥락에서 그냥 같은 정해진 숫자의 설명만을 적용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앞문장, this는 앞문장을 얘기해. 이것은 자 어떤 뭐냐 하면 one size fits all, 그러니까 한 사이즈가 다 맞는다. 프리사이즈 한국말이죠. 그런 프리사이즈 접근입니다. 어떤 것이에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요.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문장이 this고 그 this가 결국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one size fits all approach 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take this approach, 그러니까 이 한 사이즈로 모든 한 설명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맹점이 뭐냐 하면요. 어떤 구역이냐? 어떤 구역이야? 그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뭐를 실패해요? 인지하는 걸 실패해요. 뭐라는 걸 인지하는 걸 실패하냐면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조차 실패하는 그 지점을 바로 맹점이라고 이 사람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몰라. 자, 그래서 이거 할 뿐만 아니라 뭐요? 자, 그들의 솔루션. 이 그들은 계속 사람이죠. 아까 이 사람의 해결책이 종종 실패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사람이네요. 그 사람들은요. 심지어 인지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실패들을요. 자신이 실패가 했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는 걸 훨씬 못 배워요. 어디서요? 그것들로부터 즉 뭐예요? 여기서 이 실패는 그들은 failure입니다. 사람 원래 실패하면 거기서 배우는 게 생기잖아. 그래서 시행착오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실패에서 잘 배우는 것도 못해요. 어떤 한 가지가 실패했고 그 실패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지. 사람이 device, 그래서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는 것도 자, 뭘 떠올리냐면 더 나은 솔루션을 떠올리는 거를 하는 거, 그것도 실패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 자, 그들은 못하고 있는 게 1번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2번도 못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대신에 그들은 여기서 누구겠어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뭐 하려는 경향이 있냐 하면 어쩌고 땡땡땡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이것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여요. 어디서요? 피드백 루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다시 되돌아보고 잘못됐나? 하고 복귀하는 게 피드백 루프이라고 하면 거기서 방향이 지금 틀렸어. 어떻게 틀린 방향 뭐냐 하면 지식에서 현실에다가 내가 아는 거를 현실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 그건 근데 틀린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래요. 그래서 그것은요 시작하고 있고요. 그것이 뭘까요? 계속 읽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에서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현실이 그것에 맞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it은 뭐였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행동이죠. 우리가 실패도 인지도 못하고
이런 거. 그게 뭐예요? One size fits all approach야. 아까 하나의 설명을 가지고 현상을 다 해석하려고 했던 그 솔루션. 그것은 네,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같지가 않아요. 뭐랑요? 코어 밸류, 어떤 중심 가치관이라는 것을 지니는 것과는 같지 않아요. 그럼 중심 가치관이 뭔데요? 여전히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적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맞도록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맞도록 적응이 될 수 있거든요. 원래 중심 가치관이라는 핵심 가치관이라는 것. 그러면 문제는 언제 오냐 하면요. 그 핵심 가치관은 요새 그럴까? 핵심 가치관. 그 가치관들은 너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딱딱해서 너무 딱딱해가지고요. 그 가치관들이 더 이상 작동을 잘 못하죠.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잘 작동을 못하는 그런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어떤 때에 발생해요? 그리고 그 핵심 가치관이요 적용될 때요. arbitrarily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렇게 적용이 되는 거를 얘기한 임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섬세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로예요. 뭐요? 그것의 영향력을 섬세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고 여기서 그들의 영향력은 뭐예요? 아까 이 핵심 가치관, 이 색깔이네. 그 핵심 가치관의 영향력에 대해서 섬세하게 판단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막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문제 발생하는 그 상황이 일어나죠. 또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더 이상 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요. 뭐 하려고요? 우리 자신에게 약간 까다로운 힘든 질문을 던지려는 의지가 없을 때. 또 어쩔 때예요? 이런 관련된 피드백이 무시, 간과되거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거나 혹은 디스미스는 아예 기각하는 거예요. 피드백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별로 이 ignore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 dismiss는 아예 처음부터 피드백? 그게 뭐야?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게 아예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볼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요 어떤 유한한 knowledge, 지식이죠. 아까 지식을 갖고 이런저런 모든 맥락, 다양한 상황에서 그냥 세부사항 고려하는 일 없이 세부사항 뭐였죠? subtlety 기억나요? 자,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한 사이즈, one size fits all 그런 접근이에요. 이 접근을 사용한 사람은요, 자, 어떤 단점,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뭐냐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요. 그죠? 그래서 실패하면서도 또 실패도 몰라. 그런 상황이 기억나죠? 그래서 해결책이요,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인식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인식 못했으니까 배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더 나은 해결책도 못 내. 그죠? 인지조차 못하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안 좋은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죠. 대신에 그들은 데이터 자체가 그죠? 자기가 뭘 실패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데이터를 맞도록 강요하는 끼워 맞추죠. 끼워 넣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피드백 고리에서 움직인 방향이 지금 반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방향이 뭐예요? 지식에서 현실로 적용을 이렇게 하는 방향. 그죠? 사실은 세부 사항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걸 가지고 시작해서 현실이 이게 맞아, 내가 아는 게 맞잖아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근데 중심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랑은 달라요. 중심 가치관은 여전히 적용이
계속 되는데요. 다양한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해도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거 절대적인 가치, 그 다음에 아까 말한 virtue, 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 근데 어쩔 때는 문제를 일으키긴 해요. 어쩔 때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 잘 작동을 못해요. 너무 경직돼가지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때 이거는 그것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상세한 판단 없이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무작정 적용이 될 때랑 같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꼰대라고 하는 게 이런 사람이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또 언제 일어나냐면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또 피드백이 간과되거나 아예 없을 때죠. 그러니까 뭐야? 제대로 된 중심 가치관은요. 만약에 괜찮은 피드백이 있다면 항상 어떤 문제에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 이런 아까 원사이즈 접근,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냥 이건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항상 맞아. 대신에 내가 끼워 맞추는 거야, 상황. 그죠? 그럼 다시 볼까요? 문제로 다시 볼까? 문제를 다시 보러 갔더니 자 뭐라고 했어요? 어떤 땡땡땡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원 사이즈가 다 맞는다. 무조건 내 지식, 알고 있는 어떤 편협한 지식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것이 결국 현실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경향을 보일까요?가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경향이 보이냐면 자, 데이터가 자기가 사전에 심어진 생각에 맞도록 강요합니다. 끼워 넣습니다. 그지? 사전에 심어진 생각, 선입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받아들여요. 현실은 달라요. 각 개인에게 있어서 달라요. 아니 그런 상황 아니었잖아. 이건 뭐예요? 한 사이즈가 다 맞는, 뭐였죠? 안 맞는 사람이 이상한 그런 선입견. 그 다음에 strict, 아주 엄격하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엄격하나. 자, 느릿해요? 남을 판단하는 데는 느릿해. 아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반대에 가깝죠. 내가 아는 게 진리야. 끼워 맞춰. 이거였죠. 그 다음에 수집해요. as many detail, 최대한 많은 디테일을 수집하고, 그리고 또 충분히 가장 많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요? 아니 아까 그 사람은 세부사항을 어떻게 했어? 무시했지. 그 다음에 그들의 접근을 바꿔요? 바꾸는 경향. arbitrarily,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마다 막 바꿔. 이건 이 사람은 어때요? 더한 사람. 선입견이라는 게 아예 존재를 안 해. 그냥 이럴 때는 이게 맞고 저럴 때는 저게 맞고. 근데 그 바뀌는 기준은 뭐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arbitrarily. 그죠? 임의적으로. 뭐 없이요? 그 어떤 하나의 확실한 그런 논리라는 거는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입맛에 맞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막 바꿔요. 그죠? 그것이 이 사람, 그죠? 이 첫 번째 나왔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one size fits all 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1번이죠. 1번.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 이 글을 이 사람은 왜 썼을까요? 이 글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이게 추론이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나오는 코어 밸류, 중심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옳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one size fits all approach를 가진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하려고 이 글을 썼을까요? 그렇게 하면 뭐랬어? 아까 너무 멀리 간 거야. 너무 추론을 오버한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자, 그냥 대조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야. 이런 중심 가치관이 있는 사람과 어떻게 다르니 하고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고,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사람은 한 가지 가치관으로 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세요. 그 정도까지는 추론할 수 있죠. 그러나 첫 번째 나온 그런 유형 one size fits all approach를 가지는 사람은 틀렸고, core value를 가진 사람은 이것만 주의하면 옳다 라고까지는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냥 어떤 한 가지의 접근법만 항상 고수하는, 그죠? 정해진 유한한 세트의 설명만. 그게 모든 사람 다 그렇잖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유한하죠. 그 유한한 지식을 항상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특히 언제? 피드백조차 없이. 그럴 때는 경계해야 한다. 사실 이 사람이 글을 쓴 목적은 그것에 가깝죠. 그러면 주제문은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 주제문은요, 사실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어려운 글에서는 앞에 바로 노골적으로 나오는 게 얘가 주제문 아닌가? 싶은 게 바로 주제문 맞습니다. 어떤 걸? 이걸. 우리가 사실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약간 대조시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장 삽입, 우리 문장 삽입 어렵죠? 문장 삽입 문제로는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까 어디 갔지? 이 사람과는 다르다. 그죠? 이거. 자, 이런 사람과는 같지 않다를 여기다가 네모를 치겠지?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떤 반전의 얘기가 나오거나 뭔가를 대조시킬 때. 그래서 이것과는 같지 않다. 이 문장이 들어갈 부분은 어디쯤일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명확하게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 그런 글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얘는 사실 추론으로 나왔을 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선택지가 나오면 조금 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얘기를 했느냐, 즉 A는 B보다 더 열등하다, 혹은 B가 A보다 더 우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 약간 애매하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을 때 다음 이어지는 글 같은 거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나온 이 core value 있는 사람을, 중심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더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 이어질 내용으로 뭐가 좋겠니?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요렇게 해결책을 사용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 그렇지, 두 번째 사람은 문제점을 극복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첫 번째 사람은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좀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 더 좋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어질 말은 그 정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